양화편의 12장이요. 기유 천유 지도야요. 기유 천유 지도야요. 유 같은 유 천유 구멍을 벽을 뚫고 유 저기 담을 넘고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을 것이 틀림없다. 기유 그것은 그 담을 뚫고 저기 그 벽을 뚫고 그 담을 넘고 천유 넘을 유 요것을 저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것도 넘을 유거든요. 요것은 저기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구멍혀를 위에 붙인 거는 이건 그 나쁜 일로 넘는 거. 요것은 그냥 뛰어넘는 거. 위에 요거 구멍혈이죠. 그 구멍 안에 이렇게 U자를 넣어가지고 요것은 이제 나쁜 일로 뛰어넘는 거. 그래서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이 틀림없다. 도둑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자왈 생녀의 내임 비저소인 이때는 제가 아니고 저죠. 지어 기유 천우지 도야요. 벽을 뚫는 도둑 같을 것이다.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 그건 벽을 뚫고 담을 넘는다 그러면 이건 분명 도둑이죠, 그죠? 생녀 얼굴빛은 위험이 있고, 그리고 안은 이제 나무의 속이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나무의 속이 부드러워서 그걸로 유약이라고 이제 주자가 주석을 달았는데, 이 유약이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유약이고, 나쁜 말 안 쓰죠, 그죠? 좋게 말해서 유약이고, 그것은 실은 고약한 것이 고약한 속은 고약한 것인데, 비유하면은 소인에게 비유하면은 지어 뭐뭐에게 소인에게 비유하면은 기유 그것은 구멍을 뚫고 그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을 것이다. 도둑과 틀림없을 것이다. 도둑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요것은 아주 나쁜 표현이죠, 그죠?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 그러니까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이라는 것이 그것이 좋게 유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색은 위험이 있는데 속은 고약하다고 해야지. 속은 유약해가지고 소인에게 비유하면은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적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지, 이 자체가, 그죠? 이것을 유약하다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밑에 해석에 내려가서 봅시다. 요것이 요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일자는
그 들깨를 임이라 그래요. 들깨, 참깨, 요것을 저기 그 임이라 그래요. 들깨는 뭐 야임, 참깨는 뭐 양임, 뭐 또 어쩌고 한다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여는 위험, 여는 저기 그 이제 엄숙함이죠. 생각이 많은, 또 저기 그 이제 근엄한 저기 그 모양을 지을 그런 위험, 근엄한 저기 자태의 위험. 그 임은 유약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저기 그 이제 그 임자라 그러면은 깨씨죠. 깨씨앗. 그 깨도 저기 그 한약으로 쓴대요. 무슨 한약적인 용어로 그 임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들깨, 참깨, 깨를 가지고 임이라 그러고, 소인은 세민 저기 그 이제 그 세민 요것도 저기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세민이면은 요건 저기 그 그냥 소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 요런 이미지인데, 요 세민이라 그러면은 그 보통 사람보다 더 저기 그 나쁜 사람, 보통 사람보다 더 저기 그 이제 나쁜 사람, 그 말하자면은 그 유치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사실 해석을 해야 돼요. 세민도. 요것을 저기 그 이제 세민을 뭐라고 해석을 했나? 세민을 소인은 그냥 백성이라고 해석했죠, 그죠? 요것도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 소인을 세민이라 그래놓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저기 그 아주 저기 그 뭐 발칙한 소인, 뭐 사실은 요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 그 성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기 그 근엄해요. 요거 저기 그 임을 유약이라고 표시를 했고, 소인을 세민이라고 표시를 했고, 요것을 백성이래요. 요것을. 그 저기 그 보통 소인 중에서도 그 좀 저기 그 이제 뭐 삐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은 세민이라고 요 글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기 그 벽을 뚫는 거. 유는 그 유장, 그 담을 넘는 거, 담을 넘는 거, 담장을 넘는 거, 담장이라 그러죠. 담장, 그 담을 넘는 거. 벽은 그냥 담이라 그러고, 그 저기 벽장 그러면은 담장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 언기 무실 도명이 상외인지야 그 실속이 없고 그 이제 이름을 훔치고, 그 실속이 없고 그것이 실속이 없고 이름을 훔치고, 항상 그 사람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왜인지 남을 저기 그 두렵게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남들이 저기 실상이 없이 이름만 훔쳐 항상 남들이 알까 두려워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항상 남들이 알까 두려워함을 말한 것이다. 요런 게 딴 생각 잠시 하면 이래요. 자, 무실 도명. 그 실체가 없고 실질이 없고 실속이 없고 이름을 도둑질하고, 그 항상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요것이 저기 그 이제 세민에 대한 표시예요. 그 이 세민을 그 저기 그 이제 보통 사람, 소인이라고 저기 그 백성이라고 해석하기가 이게 좀 저기 그 좀 어긋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요것이 주자의 저기 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자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요런 것을 해석하기가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해석이 되지. 이게 저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민을 저기 그 백성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거 저기 그 해석이 그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막 헷갈리고 그래 버리는 거죠. 임은 요 임과 통하고 요 임은 그 이게 식물의 부드러운 속줄기를 임이라고 통하는데 겉보기하고 속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기 그 요것을 표현하는 것을 색대내연 이 안색의 얼굴빛에 대한 속을 말하는 것이다. 그 형어 외자 개시 요것은 저기 내가 다른 데서 따온 거거든요. 요 해석은 그러니까 모두 보이는 형체의 이외의 것, 보이는 형체 이외의 것. 그러니까 내면은 저기 그 깨끗이 못한 유약한 그런 고약한 형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모두 이것이다. 위로 올라가서 잠시 좀 한 번 더 봅시다. 그 내용을. 이게 저기 그 이런 게 저기 그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저기 그 매번 봐도 그냥 저기 그 헷갈려 버리고 저기 이게 뭔 뜻인가 그러고 저기 그 헤매다가 저기 그 막 책 막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요것을 저기 그 어떤 저기 그냥 그 외워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기 그 말로선 저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생녀 그 얼굴빛이 위험이 있으면서 내실은 그 속은 고약한 사람, 그 소인에 비교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 벽을 뚫고 담을 넘는 그런 저기 그 도둑과 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이제 벽을 뚫고 이제 담을 넘는 그 얼마나 저기 그 상상이 가죠, 그죠? 그 도둑의 심정 그게 얼마나 저기 그 지저분한 일입니까? 남의 벽을 망가뜨려 가지고 저기 그 안에 들어가서 저기 그 벽을 뚫어 가지고 저기 그 도둑질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담장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저기 그 노크를 하고 저기 그 사람을 응접을 해야지 그거 저기 그냥 저기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 그거 저기 그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 것을 하는데 요것을 저기 그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어느 누가 저기 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속은 고약한 그런 사람을 그 소인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좀 수준 이하의 사람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소인이. 수준 이하의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그 담을 뚫고 벽을 뚫고 담을 넘는 그런 적이 그 도둑일 것이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저기 얼굴빛에는 위험이 있고 그 군자가 아니죠. 그죠? 속마음은 고약해. 그 고약하다는 뜻이 비위에 거슬려 나쁘고 그리고 생김이 흉하고 험상하고 성미나 행실이 사나운 사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고약하다 그래요. 자, 고약하다 요즘 안 쓰는 말이 그죠? 옛날 사람들은 욕을 할 때도 요렇게 했어요. 고약하다고 했어요. 고약하다는 뜻은 비위에 거슬려 나쁜 것이고 그리고 생김이 흉하고 험상궂은 사람 그리고 성미나 행실이 사나운 거
요런 것을 저기 그 고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얼굴빛은 위험이 있어. 그놈의 얼굴빛은 그놈한데 그 속은 내실은 그 속은 그 저기 고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소인 이하에다가 비교해도 소인보다 더 나쁘게 비교를 해도 그 기유 천유지도 그 벽을 뚫고 담을 넘는 그런 저기 그 도둑과 같을 것이다. 도둑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저기 얼굴빛은 그놈의, 그런데 속으로는 그 시커먼 저기 이제 그 도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얼굴빛은 그놈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속은 아주 저기 고약해요. 속은 아주 고약해요. 그런 사람을 속을 유약하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이 논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책에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저기 조그맣게 넣더라고. 나는 저기 고약한 것을 겉에 드러내고 주자의 해석 유약한 것을 그냥 가로에 집어넣었죠, 그죠? 그것이 역뜻이에요. 저기 속은 고약한 사람, 얼굴은 근엄한데 속은 고약한 사람,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래, 맞아요. 향어는 덕지적이야. 덕의 적이다. 향어는 덕의 적이다. 그 향원이라는 내용이 요거예요. 사덕, 비덕이 반란호덕. 자, 요것이 저기 반이 해석을 하고 봅시다. 그것은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고, 덕과 사덕,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고, 그리고 도리어 난호덕, 덕을 해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기 공자께서 향어는 덕지적이다, 덕의 적이다라고 저기 해석을 했어요. 향어는 덕의 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고, 도리어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 요거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난호덕, 이제 어지럽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호덕이라고 했죠. 그랬어요. 요거 도치를 해서 덕을 어지럽힌다. 이 난호덕, 어지럽히는 걸 강조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읽을 때 말이죠. 기사덕비덕이 반난호덕,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자 정도 3분의 1박자가 4분의 1박자라 그래야 되나요? 반박자 정도 반하고 띄고 난호덕하고 읽으면은 요게 뭡니까?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호덕 그러면은 반란호덕 덕에 반란을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 반란호덕 요것이 읽는데 요령이에요. 토시를 안 넣는다 그래가지고 이 토시를 넣건 안 넣건 이건 한 문장이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자신도 읽는 사람도 그것을 뜻을 새기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반이 무슨 뜻인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고 하는 거예요. 자, 향자는
비속지의 비루하고 속된 뜻이다. 향자는 비유하고 속된 뜻이다. 자, 향이라 그럴 때 우리 저기 그 촌사람 하죠, 그죠? 촌사람은 비루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된다는 뜻이고, 도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 옛날 표현하고 요즘하고 다르지. 도시 사람들은 전깃불 밑에서 우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밝아요. 그 매사에 밝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기 그 이제 호롱불, 등불 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기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비속이라는 표현이 항상 저기 옳았어요. 그 저기 많은 사람들 상대하며 사는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틀린 것이 요것이 그 표현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 뭐 그 등 해가지고 그 휴대기기 그 무선 통신의 발달로 촌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촌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옛날에 텔레비 저기 보는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났겠죠, 그죠? 그럴 때도 저기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저기 해야 돼요. 원은 여원과 같다. 원과 같다. 원은 원과 같다. 자, 이 원이라 그러면 근본, 저기 이제 본래의 그런 저기 자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원은 가지근 저기 마음으로 저기 근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지근 근본에 충실, 근본 원이죠. 이것이 근본 원이죠, 그죠? 그 언덕에 여기 샘천이죠, 그죠? 언덕에 샘이 있어요. 샘이 나오는 것은 근본이야. 샘물이 나오는 데가 근본이야. 그 샘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물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요 언덕, 저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언덕엄이죠, 요것이 언덕엄이죠, 그죠? 언덕엄에 샘천 해가지고, 언덕에 한쪽 기둥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 밑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기 근본이죠, 그죠? 근원원. 요것이 저기 근원원의 마음이 이제 본래 순박한 마음. 이게 저기 순박한 거죠. 순박한 이 저기 마음이 충실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낮춘 게 순박한 것이에요. 자신은 낮추고 삼가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삼갈원이거든요. 삼가하다 그럴 땐 이렇게 띄워 써이죠, 그죠? 삼가하다 이렇게 띄워 써야 되는데 요거 상갈원자예요. 상갈원자와 뜻이 같다 이때는. 근데 순자 원각 주에 독작 원시야. 순자가 원각이라는 거 본래 순수한 그런 저기 상가는 마음, 본래 순수한 상가한 마음을 원각이라고 했어요. 순자가 그것의 주석에 이제 원이라고 읽는 것에 이것을 가지고 원이라고 한다. 향원 그럴 때 아주 순박해가지고 물이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순박하게 저기 나와서 사람을 살리죠, 그죠? 그런 뜻을 사가지고 요것이 저기 순박하다. 삼가서 순박하고 저기 저거 하다. 그래서 저기 요것이 삼가할 각이고 순박할 각이고 그래요. 요것이 순박한 것을 요 원이라고 해요. 저기 밑에 또 주석이 나오는데, 주석 저 밑에다가 내가 달아놨어요. 그때 가서 보고. 자, 향원은 향인지 원자. 향인, 촌사람의
그 상가하는 것을 말한다. 촌 사람의 상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저기 그 원각하고 저기 그 뜻을 같이 해요. 이것이 삼갈원, 삼갈각 뜻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개기 동유 합오, 동유합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행하기를 같이 하고, 그것이 이제 흐르기를 같이 하고 오염에 그 합하는 것이다.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오염된 것이, 더러운 것이 그 합해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언덕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흘러갈 때 그 밑에 저기 그 오염된 물건이 있으면은 요것을 똑같이 이렇게 저기 그 같이 저기 그 함께 흐르게 되겠죠, 그죠? 요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미엿에 세상에 그 저기 그 아첨하는 것이다. 세상에 아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향인지 중에 독이 원칙, 홀로 그렇게 저기 이제 홀로 상가한다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홀로 저기 이제 향원이라는 것은 지방 유지. 이제 정부의 시책을 적극 호응해. 정부에서 요렇게 해서 요 법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 법이 나쁜 법인데도 그 법이 좋다, 요렇게 해서 요 법을 시행하는 게 좋다라고 저기 순박하게 그것을 그렇게 이 오염된 이 물을 그대로 저기 흘려 보내는 게 그것이 저기 향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향원은 덕애적이다, 향원은 덕지적이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향원은 덕지적이다. 공자께서 저기 이 향원을 미워했고, 부자 이기 사덕 비덕, 덕 같은데 덕이 아니고 반 란호도 도리어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위 덕지적이 심오지. 공자께서 저기 덕지적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심히 미워하셨다. 심히 미워하셨다. 이것이 상견 맹자말편, 맹자의 진심하편이 맹자말편이죠. 진심하편의 맹자책의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기 맹자말편이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인다. 자, 요것이 밑에 저기 설명을 해놨는데, 지방 유지라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 유지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저기 정부 시책에 호응해가지고 무조건 저기 미워한다, 호응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저기 정부 저기 자세에 아첨을 한다. 이런 정부의 저기 태도에 아첨을 한다. 세상의 흐름에 동요를 하고, 그리고 저기 더럽힘에 저기 물들어 있다. 이제 이 공자왈 악사이비자, 오사이비자, 같은데 아닌 자라. 사이비 같은데 아니다. 덕 같은데 덕이 아닌 것을 사이비라 그러죠. 사이비. 덕 같은데 덕이 아니다. 사이비. 오유 저기 가라지를 미워한다. 이제 벼하고 생긴 게 비슷한 거를 가라지라 그래요. 가라지 큰 이름. 그래서 공기남묘야. 가라지 풀을 미워하는 것은 공기남묘야. 벼 모종을 어지럽힐까